가장 친한 친구에게 이거 정말 괜찮은 투자야. 라는 말을 들었을 때 당신의 퇴직금은 안녕하십니까? 매달 꼬박꼬박 월세가 나올 거라던 그 약속을 믿고 내 노후 자금 전부를 걸었는데 월세는커녕 매달 200만 원짜리 이자, 고지서를 받아들게 된 분들의 이야기가 더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잠시 후 평생 모은 퇴직금 3억으로 안정된 월세를 꿈꾸다 되려 이자 폭탄을 맞고 빚더미에 앉게 된 한 평범한 50대 가장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겁니다. 평생을 기계처럼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그렇게 손에 쥔 퇴직금 3억 원. 50대 후반의 김성환 씨는 이 돈을 어떻게 굴려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IRP 계좌에 넣어두자니 수익률이 아쉬웠고 은행 예금은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할 것 같아 불안했습니다. 그때 정말 친한 회사 후배가 한 줄기 빛과 같은 제안을 해왔습니다. 선배님, 서울 동대문구에 새로 짓는 오피스텔이 있는데 분양사에서 연 10% 수익률을 보장한대요.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이런 기회 없어요. 대출 조금만 보태면 월 150은 따박따박 들어옵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에 김성환 씨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퇴직금에 대출을 더해 오피스텔을 분양받았습니다. 하지만 입주가 시작되자 현실은 냉혹하게 그를 덮쳤습니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고금리가 장기화되면서 서울 오피스텔의 실제 투자 수익률은 연 4%대 시중은행 예금 금리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수준까지 추락했습니다. 약속했던 월세 150만 원은커녕 주변에 오피스텔이 너무 많이 들어선 탓에 몇 달간 공실로 비어 있었습니다. 발을 동동 구르다 간신히 80만 원의 세입자를 구했지만 진짜 비극은 그때부터였습니다. 매달 은행에서 날아오는 대출 이자는 2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월세 80만 원을 받아 이자 200만 원을 내고 나니 매달 120만 원씩 적자가 쌓여갔습니다. 결국 김성환 씨는 부족한 이자를 메우기 위해 국민연금까지 조기 수령했지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였습니다. 그는 월세 통장이 아니라 매달 마이너스가 찍히는 빚 통장을 손에 쥐게 된 겁니다. 작은 옷가게를 운영하며 노란 우산 공제에 희망을 걸어온 박순자 여사님의 사연은 더욱 기가 막힙니다. 수십 년을 함께한 동네 친구가 어느 날 눈물을 글썽이며 찾아왔습니다. 순자야, 내가 신축 빌라를 사야 하는데 명의가 막혔어. 내 명의만 잠깐 빌려주면 안 될까? 전세 끼고 사는 거라 내 돈 한 푼 안 들어. 고마우니까 내가 매달 100만 원씩 용돈 줄게. 박 여사님은 차마 친구의 간절한 부탁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부탁의 실체는 최근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2000억대 빌라왕 사기 사건과 그 수법이 소름 돋게 닮아 있었습니다. 친구의 말은 거대한 사기 조직의 미끼였고 박 여사님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주택담보대출의 채무자이자 전세 사기 범죄의 바지집 주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달라며 아우성이었고 은행에서는 대출금을 갚으라는 독촉장이 날아왔습니다. 친구는 이미 자취를 감춘 뒤였습니다. 월 100만 원 용돈은커녕 평생 지켜온 작은 가게와 노란 우산 공제 통장마저 잃을 수 있다는 공포가 박 여사님을 덮쳤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토록 간절한 친구의 부탁을 거절할 수 있었을까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믿음이 어떻게 배신으로 돌아오는지, 희망이 어떻게 절망으로 바뀌는지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좌절하고 영상을 끄시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가 내 돈을 지키는 진짜 이야기의 시작이니까요. 도대체 무엇이 잘못됐던 걸까요? 우리가 너무나 쉽게 빠지는 수익형 부동산의 함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함정은 약속된 수익률이라는 신기루입니다. 분양사무소에서 보여주는 연 10% 같은 화려한 숫자는 세금, 공실, 수리비, 그리고 가장 무서운 대출 이자가 모두 빠진 허상입니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현재 서울 중대형 상가의 실제 투자 수익률은 1%대까지 추락했습니다. 이건 은행 예금보다도 못한 처참한 성적표입니다. 두 번째 함정은 친구라는 이름에 덫입니다. 우리는 차가운 데이터보다 가까운 사람의 따뜻한 목소리를 더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친구가 아기를 가졌든 아니면 그 역시 시장의 희생양이든 결과는 같습니다. 그 믿음의 대가는 너무나도 혹독합니다. 세 번째 함정은 부동산 불패라는 낡은 신화입니다. 고금리와 경기 침체, 온라인 소비 문화의 확산으로 상가 공실률은 수도권조차 1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한 보도에서는 상업용 부동산 경매 건수가 1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사두면 무조건 오른다는 시대는 이제 정말 끝났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런 대안도 없이 불안에 떨어야만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소중한 노후 자금을 지키는 현실적인 준비는 의외로 가장 기본적이고 안전한 곳에 있습니다.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첫째, 수익을 찾기 전에 기초부터 점검하십시오. 위험한 투자에 눈 돌리기 전에 지금 당장 내 퇴직연금 DB형과 DC형 그리고 IRP 계좌부터 다시 열어보십시오. 연금 저축과 IRP를 합쳐 연간 최대 900만원까지 주어지는 세액공제 혜택은 국가가 보장하는 연 13.2%에서 16.5%의 무위험 확정 수익과 같습니다. 이 안전한 혜택부터 빠짐없이 챙기는 것이 노후 준비의 첫 단추입니다. 둘째, 남의 집 월세보다 내 집 연금을 생각하십시오.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다면 공실과 세입자, 금리 인상의 위험을 감수하며 또 다른 집을 사는 것보다 주택연금을 알아보는 것이 훨씬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내가 평생 살던 집에서 계속 살면서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사망 시까지 받는 주택연금이야말로 공실 걱정, 이자 걱정이 전혀 없는 가장 확실한 나만의 월세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만약 그래도 투자를 해야겠다면 친구가 아닌 숫자를 믿으십시오. 가장 친한 친구에게 이거 정말 괜찮은 투자야 라는 말을 들었을 때 당신의 퇴직금은 안녕하십니까? 매달 꼬박꼬박 월세가 나올 거라던 그 약속을 믿고 내 노후 자금 전부를 걸었는데 월세는커녕 매달 200만원짜리 이자, 고지서를 받아들게 된 분들의 이야기가 더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잠시 후 평생 모은 퇴직금 3억으로 안정된 월세를 꿈꾸다 되려 이자 폭탄을 맞고 빚더미에 앉게 된 한 평범한 50대 가장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겁니다. 평생을 기계처럼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그렇게 손에 쥔 퇴직금 3억 원. 50대 후반의 김성환 씨는 이 돈을 어떻게 굴려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IRP 계좌에 넣어두자니 수익률이 아쉬웠고 은행 예금은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할 것 같아 불안했습니다. 그때 정말 친한 회사 후배가 한 줄기 빛과 같은 제안을 해왔습니다. 선배님, 서울 동대문구에 새로 짓는 오피스텔이 있는데 분양사에서 연 10% 수익률을 보장한대요.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이런 기회 없어요. 대출 조금만 보태면 월 150은 따박따박 들어옵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에 김성환 씨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퇴직금에 대출을 더해 오피스텔을 분양받았습니다. 하지만 입주가 시작되자 현실은 냉혹하게 그를 덮쳤습니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고금리가 장기화되면서 서울 오피스텔의 실제 투자 수익률은 연 4%대 시중은행 예금 금리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수준까지 추락했습니다. 약속했던 월세 150만 원은커녕 주변에 오피스텔이 너무 많이 들어선 탓에 몇 달간 공실로 비어 있었습니다. 발을 동동 구르다 간신히 80만 원의 세입자를 구했지만 진짜 비극은 그때부터였습니다. 매달 은행에서 날아오는 대출 이자는 2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월세 80만 원을 받아 이자 200만 원을 내고 나니 매달 120만 원씩 적자가 쌓여갔습니다. 결국 김성환 씨는 부족한 이자를 메우기 위해 국민연금까지 조기 수령했지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였습니다. 그는 월세 통장이 아니라 매달 마이너스가 찍히는 빚 통장을 손에 쥐게 된 겁니다. 작은 옷가게를 운영하며 노란 우산 공제에 희망을 걸어온 박순자 여사님의 사연은 더욱 기가 막힙니다. 수십 년을 함께한 동네 친구가 어느 날 눈물을 글썽이며 찾아왔습니다. 순자야, 내가 신축 빌라를 사야 하는데 명의가 막혔어. 내 명의만 잠깐 빌려주면 안 될까? 전세 끼고 사는 거라 내 돈 한 푼 안 들어. 고마우니까
내가 매달 100만 원씩 용돈 줄게. 박 여사님은 차마 친구의 간절한 부탁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부탁의 실체는 최근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2천억대 빌라왕 사기 사건과 그 수법이 소름 돋게 닮아 있었습니다. 친구의 말은 거대한 사기 조직의 미끼였고 박 여사님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주택담보대출의 채무자이자 전세 사기 범죄의 바지집 주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달라며 아우성이었고 은행에서는 대출금을 갚으라는 독촉장이 날아왔습니다. 친구는 이미 자취를 감춘 뒤였습니다. 월 100만 원 용돈은커녕 평생 지켜온 작은 가게와 노란 우산 공제의 통장마저 잃을 수 있다는 공포가 박 여사님을 덮쳤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토록 간절한 친구의 부탁을 거절할 수 있었을까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믿음이 어떻게 배신으로 돌아오는지, 희망이 어떻게 절망으로 바뀌는지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좌절하고 영상을 끄시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가 내 돈을 지키는 진짜 이야기의 시작이니까요. 도대체 무엇이 잘못됐던 걸까요? 우리가 너무나 쉽게 빠지는 수익형 부동산의 함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함정은 약속된 수익률이라는 신기루입니다. 분양사무소에서 보여주는 연 10% 같은 화려한 숫자는 세금, 공실, 수리비, 그리고 가장 무서운 대출 이자가 모두 빠진 허상입니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현재 서울 중대형 상가의 실제 투자 수익률은 1%대까지 추락했습니다. 이건 은행 예금보다도 못한 처참한 성적표입니다. 두 번째 함정은 친구라는 이름의 덫입니다. 우리는 차가운 데이터보다 가까운 사람의 따뜻한 목소리를 더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친구가 아기를 가졌든 아니면 그 역시 시장의 희생양이든 결과는 같습니다. 그 믿음의 대가는 너무나도 혹독합니다. 세 번째 함정은 부동산 불패라는 낡은 신화입니다. 고금리와 경기 침체, 온라인 소비 문화의 확산으로 상가 공실률은 수도권조차 1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한 보도에서는 상업용 부동산 경매 건수가 1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사두면 무조건 오른다는 시대는 이제 정말 끝났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런 대안도 없이 불안에 떨어야만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소중한 노후 자금을 지키는 현실적인 준비는 의외로 가장 기본적이고 안전한 곳에 있습니다.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첫째, 수익을 찾기 전에 기초부터 점검하십시오. 위험한 투자에 눈 돌리기 전에 지금 당장 내 퇴직연금 DB형과 DC형 그리고 IRP 계좌부터 다시 열어보십시오.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주어지는 세액공제 혜택은 국가가 보장하는 연 13.2%에서 16.5%의 무위험 확정 수익과 같습니다. 이 안전한 혜택부터 빠짐없이 챙기는 것이 노후 준비의 첫 단추입니다. 둘째, 남의 집 월세보다 내 집 연금을 생각하십시오.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다면 공실과 세입자, 금리 인상의 위험을 감수하며 또 다른 집을 사는 것보다 주택연금을 알아보는 것이 훨씬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내가 평생 살던 집에서 계속 살면서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사망 시까지 받는 주택연금이야말로 공실 걱정, 이자 걱정이 전혀 없는 가장 확실한 나만의 월세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만약 그래도 투자를 해야겠다면 친구가 아닌 숫자를 믿으십시오.